엄마가 해준 부르기뇽이 갈비찜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한국 식당 한가운데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어요.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 아래 숨막히게 자라온 제가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 안쪽 갈비찜 집에서 울고 있을 줄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프랑스 리옹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리옹을 미식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제게 그곳은 늘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에요. 아버지는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변호사로 프랑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세요. 두 분 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계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당연하듯이 완벽한 딸로 자라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넌 더 잘할 수 있어. 클레어라는 말이 날아왔고 피아노 학원에서 반주가 서툴렀던 날은 집에 돌아와 1시간 넘게 같은 곡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고 싶었지만 늘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다른 학원으로 향했어요. 그 시간들이 싫었지만 당시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멋진 춤과 노래에 빠졌고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음악 속 가사, 팬들과의 소통, 그 문화 자체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게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였고 몰래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그냥 흘려 넘기셨어요. 클레어, 또 그 이상한 동양음악 듣는 거니? 하면서요. 저는 대답 대신 이어폰을 더 깊게 귀에 꽂고 음악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리옹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법학과였어요. 엄마가 고른 길이었죠.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전 이미 알았습니다. 이 길은 제가 원한 길이 아니라는 거요. 하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다시 수능한 채 학점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공지 게시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한국의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치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나로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말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하니? 거기서 무슨 미래가 있어? 아버지는 신문을 덮으며 말하셨고 어머니는 넌 우리 딸이야. 우리 가문에 맞는 길을 가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어요. 차분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공부 때문이기도 하고 제 삶을 찾아보고 싶어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고 싶다면 가. 대신 너 혼자 감당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거리는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어머니는 부르기뇽을 해주셨어요. 제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죠. 저는 그걸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맛이 그리워질까? 아니, 이제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부터 내 삶을 살아갈 거니까. 그렇게 저는 20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 간판,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거리에 울려 퍼지는 케이팝.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단 설렘이 더 컸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어학원에 등록했고 수업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교재를 미리 읽고 수업 후에는 학원 옥상에서 혼자 발음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아니, 잘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학원에서 낯익은 얼굴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 반듯한 이목구비,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자리에 앉기 전엔 항상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남자.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그는 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고 시험에 필요한 한국어를 더 연습하기 위해 잠시 어학원 수업에 참여 중이라고 했어요. 처음 말을 튼 건 우산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봄비가 쏟아지던 날 우산이 없어 우두커니 서 있던 저에게 조용히 우산을 건넨 사람이 바로 현우였어요. 같은 방향이라서요. 짧고 어색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살짝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업 중 질문을 던지면 현우가 작은 메모지에 설명을 써서 건네주기도 했고
쉬는 시간엔 가끔 서로의 언어로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니옹을 설명하려 애썼고 그는 마포를 소개해 줬어요. 그 작은 소통이 제 한국 생활의 단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나 따뜻한 봄날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학원에서 돌아오던 길, 프랑스에서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조금 많이 아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을 묻기도 두려웠고 어머니는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침대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몸살로 앓던 날이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부르기뇽, 주방 가득 퍼지던 붉은 와인의 향, 오래도록 부드럽게 익혀낸 고기의 촉감, 그리고 밥 대신 곁들여 주던 고소한 바게트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장면에 저는 갑작스레 목이 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먹고 싶다는 생각보단 그 냄새에 담긴 엄마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등굣길에 싸주던 점심 도시락,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날 슬며시 가져다 주던 따뜻한 우유.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작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프랑스로 당장 갈 수 없다는 현실, 아픈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괜찮다라고 말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게 저를 자꾸만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도 제 발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한국에 오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현우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주 마주쳤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눴던 일을 계기로 가끔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함께 삼각김밥을 먹으며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설명해 줄 때도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법을 조용히 알려줄 때도 그는 항상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어학원에서 주최한 소규모 역사문화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현우도 마침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함께 학교 밖에서 만난 우리는 광화문,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떡볶이와 어묵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는 외국인처럼 관광지를 둘러보며 해맑게 웃는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기 좋아요. 많이 웃으시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사실 그 말이 너무 기뻐서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는 마치 아주 부드러운 실처럼 엮여가고 있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 중 그와 마주치는 시간들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삶, 부모님의 기대,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느끼는 죄책감까지도요. 그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태도만으로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많이 참았네요. 그 짧은 문장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정들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을 저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당장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항공권은 너무 비쌌고 학교는 중간시험 기간이었으며 체류 기간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부르기뇽, 깊은 와인의 향, 부드럽게 졸여진 고기, 그것을 천천히 저어가며 웃던 엄마의 표정까지. 그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시간, 엄마의 정성,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대요. 지금 프랑스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어요.
혹시 부르기뇽이 어떤 음식이에요?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소고기를 와인에 넣고 오래도록 졸인 요리라고. 깊은 맛이 나는 프랑스 가정식이라고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갈비찜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갈비찜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그는 여기 맛집이에요. 우리 엄마가 알려줬어요라고 말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와인의 향은 없었지만 간장의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조림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위안을 안겨주었어요. 제 눈가가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엄마의 냄새 같았고 엄마의 손맛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엄마는 클레어 씨 마음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습니다. 현우는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클레어 씨, 저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요.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까지 깊어졌다는 걸 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을까요?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는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클레어 씨가 있다면. 그 말은 마치 오래도록 들리지 않던 음악처럼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흐릿하게 들리던 엄마의 피아노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프랑스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오래도록 현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누군가 저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해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현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하고 낯선 제게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라니요. 그 먼 곳까지 가겠다는 걸까요? 게다가 아직 부모님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우의 제안이 진심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클레어 씨, 이번 주말 시간 돼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학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프랑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표도 알아봤고 회사에는 미리 휴가도 얘기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준비할 줄 몰랐어요. 그저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말일 줄 알았는데 그는 정말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어 씨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를 보러 가야죠. 그 말에 제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프랑스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면서도 프랑스에 간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걸 느끼며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프랑스에 갈 거예요. 친구랑 같이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너 혼자 오는 줄 알았는데 친구랑 오면 더 안심이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걸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곧 갈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드디어 출발 당일 공항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저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긴장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옆에 있는 현우 덕분에 조금은 안정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현우는 제게 프랑스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가야겠죠. 그리고 부르기뇽을 먹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현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음식 정말 궁금해지네요.
갈비찜이랑 많이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또 달라요. 간장이 아니라 와인으로 졸이니까 맛이 더 깊죠. 고기는 부드럽고 소스는 진하고 생각만 해도 그리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오랜만에 엄마의 부르기뇽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켜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공항이야. 지금 도착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 힘이 없었지만 다행히 전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래. 클레어, 기다리고 있을게. 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거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퇴원하셨대요. 이제 집에서 요양 중이래요. 현우는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잘 끝났으니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기억 속 그대로의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가 클레어 보시면 더 힘내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클레어, 와줘서 고맙다. 아빠는 피곤해 보였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수술은 잘 끝났어. 큰 위기는 넘겼고 이제 집에서 요양 중이야. 다만 몸이 많이 약해져서 푹 쉬어야 해.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는 급히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현우예요. 한국에서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현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씨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이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같이 와줘서 고맙구나. 거실로 들어가자 엄마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저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와줘서 고마워. 걱정 많이 했지?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한국에 있느라 바로 못 와서.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힘이 나. 현우도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클레어 씨를 많이 도와준 친구입니다. 엄마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와 잠시 얘기를 나누던 중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엄마도 아직 무리할 순 없으니까. 그러자 엄마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클레어가 오면 꼭 해주려고 재료를 미리 준비해뒀어. 내일은 부르기뇽을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게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랑 같이 만들면 되니까. 현우 씨도 먹어봤으면 좋겠네.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부르기뇽이 뭐예요? 저는 그에게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소고기를 와인과 채소로 오래 졸인 요리예요. 갈비찜이랑 비슷한데 간장 대신 와인을 써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갈비찜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먹어요. 부르기뇽도 그런 느낌인가요? 저는 맞다고 답하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특별한 날에 늘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재료를 다듬으면서 현우에게도 요리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기를 먼저 볶아야 잡내가 없어지고 와인을 넣고 오래 끓이면 부드럽게 변해요. 현우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갈비찜도 비슷하네요. 고기를 먼저 구워서 간이 배게 하고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음식은 참 신기해. 나라가 달라도 비슷한 게 많으니까. 부르기뇽이 완성되어 식탁에 올랐을 때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 진짜 그리웠어요. 현우도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와인 향이 깊어서 그런지 고기가 녹아요. 엄마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갈비찜도 꼭 먹어보고 싶네요. 현우는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제가 꼭 대접할게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레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도 열심히 회복할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연락할게요. 더 이상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 거예요. 현우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조금 더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아빠는 오늘 하루 정도는 집에서 천천히 산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 하셨고,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현우는 잠시 숙소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엄마와 아빠는 현우와 함께 리옹 시내를 잠깐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외출해 조금 설레는 듯 했어요. 클레어, 오랜만에 이 거리를 걷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구나.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전히 이 거리가 좋아요. 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한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엄마는 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가 이곳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매일 이 거리를 뛰어다녔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가 갑자기 아빠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아빠와 현우는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아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어, 내 친구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구나.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이 없으면 저랑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엄마도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아. 다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현우가 데리고 간 곳은 리옹 외곽에 위치한 작은 와이너리였습니다. 엄마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여기는 내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와인 시음하러 왔던 곳이잖아. 현우는 조용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클레어 씨와 상의해서 예약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우 씨가 이런 걸 준비했구나. 정말 고마워요. 아빠도 흐뭇한 표정으로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와이너리의 주인이 직접 나와 시음용 와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들어 향을 맡고 건강 때문에 한 모금만 마신 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곳 와인은 여전히 맛있네. 와인의 풍미가 정말 깊어요. 현우도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향이네요. 어머니가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와인을 시음하는 동안 현우는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클레어 씨가 웃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 씨 덕분에 엄마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아요. 시음이 끝난 후 와이너리 안쪽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준비해둔 작은 피크닉 테이블에는 바게트와 치즈,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그걸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것도 현우 씨가 준비한 거예요? 현우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클레어 씨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걸 준비할 줄은 몰랐네. 정말 감동이야. 아빠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참 따뜻한 청년이구나. 그 말을 들은 현우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클레어 씨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은 날이에요. 불고기를 먹고 너무 맵다고 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매운 건 아니었는데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엄마도 그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구나. 안심이 돼. 현우는 한국 갈비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 클레어 씨가 갈비찜을 먹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부르기뇽과 비슷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클레어가 한국에서도 엄마 생각을 했구나. 저는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냥 그때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성장해서 돌아왔네. 고마워. 클레어. 그리고 현우 씨도 정말 고마워요. 현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클레어 씨를 만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클레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와이너리 정원에서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의 화해와 행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